안녕하세요. 저 라이프 시멘틱스 송승재라고 합니다. 이제 대선 시즌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그 담론을 다루는 행사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요즘 몇몇 그 행사 다니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 구태원 변호사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워낙에 강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저는 그 톤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좀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이오 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헬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의 범위를 지금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건의료 분야의 그 디지털 전환으로 저는 좀 범위를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 내지는 이제 바이오 헬스 산업적 관점에서의 바이오 헬스가 상당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담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잘 좀 전제를 하고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바람직한 의료 전달 체계, 의료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전환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이게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체계로서 건강보험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게끔 설계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편익을 얻을 수 있게끔 설계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전제하고서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이제 많은 회의들을 가보면 이게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 개념적으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날로그로 처리되던 것들을 단순히 디지털로 바꾼 것을 저희가 디지털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기술을 이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나 병원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 통합해서 사용자 경험 자체를 이제 개선하거나 이제 혁신하는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경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비디오 대여점에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넷플릭스가 세계 최대의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로 이제 거듭난.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뭐 비디오 대여점에 가서 비디오 빌리는 그런 사용자 경험을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뭐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사이렌 오더라는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이게 지금 스타벅스를 핀테크 기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커피 전문점으로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들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보건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지금 설계하는 것을 지금 다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전통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 분야는 원래부터 규제 산업 분야였고 지금도 규제 산업 분야고 앞으로도 규제 산업 분야일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전통 기업들 또 이 신생 기업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좀 살펴보면요. 일단 뭐 헬스케어 서비스로서의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금융업 쪽에서 바라보는 헬스케어 뭐 보험업 정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도 보면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도 니즈는 상당히 높은데 실제로 전략 수립이 돼서 이제 라이브 되고 있는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보면 이제 보건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20년 전, 30년 전에 이미 의료계가 경험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디지털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아까도 얘기 나왔던 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그리고 비대면 진료, 뭐 이제 비대면 재활이라고 하는 디지털 치료 기기나 아니면 전자효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의료 서비스가 지금까지 공급자 관점에서의 효율화였다면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이 요구 분석을 하고 거기에 좀 더 맞는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그 보건의료 분야에서 근거중심 의학 자체는 지금 역사가 한 40년, 50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지금 보면은 엑스레이, 뭐 CT, MRI, 펫 장비 이런 그 영상 장비들이 나오기 전과 후로 많이 그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절차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CPG라고 하는 크리티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표준 진료 지침 자체도 이런 의료 장비가 어떤 장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이제 병원의 그 이제 업무 프로세스가 달라지고 환자를 보는 그런 진료 프로세스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이런 병원의 그 CP 내지는 CPG 자체가 어떤 식으로 변환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또 그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이 국가 차원에서 어떤 거버넌스를 가지고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일단 그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진료 방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고요. 뒤에 슬라이드에서도 좀 나오지만 지금 작년 2월 말에 복지부에서 한시적 전화 진료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을 했고 심지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그 공보험 체계에서 이런 그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가화 거기에 가산 수가까지 지금 포함시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50만 건 이상의 그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고 이걸 좀 전향적으로 좀 이제 해석해 보면 약 150만 명의 국민이 이 비대면 진료를 이미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활 방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 수가 체계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면 요양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활의 이제 횟수나 퀄리티에 대한 컨트롤 같은 것들이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택 환경에서 요양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재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여기에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경도 인지 장애나 호흡기나 여러 가지 재활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 치료 기기에 대한 니즈들도 상당히 사회적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치료 방식이 다양한데요. 이게 이제 건강보험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요양비로 처리되고 있는 이제 코골이 심하신 수면증 무호흡증 이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양압기나 아니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한 자동 복막 투석기 같은 것들이 요양비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고 이거는 병원의 의료 자원을 의료 소비자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양기관 밖에서 재택 환경에서 이런 의료 자원을 소비하는 형태의 이제 치료 방식으로 지금 변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디지털 헬스 내지는 이제 병원에서 보는 이 디지털 전환 자체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이 이제 건강증진기금에서 보조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약 70조 정도가 되는데요. 이 70조 재정 중에 약 43% 정도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매년 증가세는 10%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자체는 지금 워낙에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4% 정도 보조되고 있는 이제 건강증진기금이 20%까지 올라간다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약 3년 정도가 있으면은 지금 현재 건강보험 체계 자체는 디폴트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다음 정부에서는 이 건강보험 체계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헬스 솔루션, 그러니까 의료인과 환자가 만나는 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 이 디지털 헬스 솔루션 자체를 도입을 했을 때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히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인구 노령화나 의료 자원 소비에 대한 폭증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디지털 솔루션 내지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효과로서 이 CAGR이라고 하는 산업 이제 성장률 자체가 타 산업에 비해서 이 디지털 헬스 분야가 상당히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보시면은 그 지금 타 국가에서도 워낙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힘을 정책적으로 힘을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작년에 지금 보면은 여기 김대하 이사님도 여기 사진에 있네요. 네, 그 보면 그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지금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사실 그 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 우려는 사실은 그 뭐 지금 제가 산업계를 대표해서 나왔다라고 얘기하기는 이제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저도 참 우려스럽기는 해요. 이 디지털 전환이 그 워낙에 근본적인 그 체계를 흔들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연착륙시키면서 이 그 디지털 전환 자체를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그 원활한 소통,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전국민 의료보험이 그 도입된 그 지난 20년, 21년 정도 됐죠. 지난 20년 동안 보면 이 공보험, 그 보험 사업자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들 간에 이 그 힘의 불균형 자체가 워낙에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힘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 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자체가 지금 깨져 있는 그 체계 자체가 깨져 있다고 하면 이거는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의료인들이 지금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것은 이 건강보험 체계가 근본적인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보험 사업자와 의료 서비스 공급자 간의 이 힘의 불균형 심화가 점점 더 그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이슈인데요. 그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이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체계로서 건강보험 체계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선택의 그 이슈가 아니고요. 무조건 지금 다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헌법상 권리인 그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권이 절대로 유지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대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대선 캠프라도 이 그 아젠다는 국정과제로 무조건 다뤄져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그 이제 팬데믹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 비가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이 건강보험 체계가 또 장기 요양보험이나 의료급여 뭐 그리고 뭐 산재보험이나 그 교통보험, 그 자동차 보험이나 여러 가지 그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그 이제 그 역할 배분을 하고 그 이제 부담을 가져갈 재정적 부담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좀 근본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수단으로서 비대면 의료 뭐 그 세부적으로는 비대면 진료나 비대면 재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단순히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얘기들을 이제 좀 해소하다 보면 이 수단으로서의 비대면 의료들은 어느 곳에 어느 정도로 갖다 쓰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차적인 논의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좀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은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의료가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금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그 어쩔 수 없는 지금 사회적 흐름이다, 그 시대적 그 트렌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충분히 그 형성 그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물밑에서 지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는 정책적 판단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비대면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세부 그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이 공보험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복지부나 심평원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들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무 라인에 있는 분들의 판단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 법령이 그 이제 그
재정 시행이 되고 있고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지금 편익을 제공을 하고 있는 중이죠.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그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이제 치료 중심의 이런 수가 코드 또 지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이제 지불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요양기관 외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치료 또 재발이나 의료 서비스의 이제 외연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사실은 문재인 케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완성된 것들은 아니고 비급여 항목들을 이제 최소화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은 지난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이 들어오면서부터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계속 꾸준히 왔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정 정권에 이렇게 디펜드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어디까지를 비급여로 하고 어디까지를 급여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기본 원론적인 고민들이 이제 다시 시작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양기관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 외연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자체가 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뭐 아이템 하나하나를 이제 우격다짐으로 요양비 요양급여 체계 안에다가 끼워 넣는 것이 아니고 전향적으로 요양비로 일단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설계가 다시 됐을 때 그때 다시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오늘 행사에서도 좀 가장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적 거버넌스 자체도 좀 구성이 좀 재편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지금부터라도 좀 시작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보건과 복지가 합쳐져 있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런 보건 쪽에서의 여러 집행되는 정책들을 앞단에서 정리하고 있는 식약처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떤 식으로 재정비할 것인가 또 여기에 이제 신규 아이템으로 들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R&D 과기부가 갖고 있는 또 산업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보훈처들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에 대해서 정책적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좀 통합된 거버넌스 안에서 효율적으로 다뤄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K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디지털 전환을 위한 아이템 자체를 담고 있는 정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정책들도 있습니다. 뭐 작년 12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디지털라이스를 이제 특정하면서 또 디지털 치료 기기를 특정하시면서 K바이오에 대한 이제 외연을 넓히는 것으로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각 부처의 정책에 다 포함이 되고 일관된 정책으로 일관된 메시지로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들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게 도전적 판단 그러니까 적극적 말 그대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작년 2월달에 만들어진 한시적 전화진료처럼 이 선도 사례 또 성공 사례 같은 것들을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격려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도 사례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것들을 대국민 발표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런 논의가 일회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또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서 좀 더 정교화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 포럼이 입법부나 행정부의 주도로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